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탈레반은 월요일인 6일 아프가니스탄 저항 세력이 탈레반에 대항해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던 판지시르 계곡을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수석 대변인은 적의 마지막 보금자리인 판지시르 지방은 완전히 정복됐다며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안정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탈레반은 폭동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사람은 누구든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반탈레반 저항 세력인 NRF는 월요일 아직도 계곡 전체에 걸쳐 저항 세력이 남아있으며 모든 아프가니인들에게 탈레반에 대한 전체 봉기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저항운동의 지도자 아마드 마수드는 CNN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 영토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우리의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결심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한 공항에서 미국인들과 아프간 난민들을 태운 비행기 6대를 억류하고 있다고 마이클 맥콜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맥콜 의원은 일요일인 5일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는 마자르 이 샤리프 공항에 6대의 비행기가 있고 미국 시민들과 함께 있는데 탈레반은 지금 그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콜 의원은 탈레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해왔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항공기가 이륙할 수 없었다고 전하면서 우리는 그 이유를 탈레반이 대가로 무엇인가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콜 의원은 이것이 인질극 상황이 되어 미국 시민들이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인식될 때까지 그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명의 노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일해온 데럴 아이서 하원 의원은 약 500명의 미국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고립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백악관 관리들이 제시한 100명에서 200명이라는 추정치와 상충되는 것이라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아이서는 미국 시민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아프가니스탄에 발이 묶인 사람들의 수가 1000명까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던 베이컨 하원 의원은 그들은 숫자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 나라에 남겨진 사람들의 수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얼라이드 에어리프트 21으로 알려진 구조 작전을 운영하는 마이크 제이슨도 이 수치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그가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이 나라가 미래의 세계적인 테러 위협으로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레이엄은 탈레반 주도의 아프간 정부가 제기하는 위협을 다른 중동 국가들의 분쟁에 비유하면서 현대와 맞지 않는 세계관을 가진 탈레반이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활 방식을 아프간 국민들에게 강요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어제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그 위협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탈레반은 임시정부의 내무장관 대행으로 FBI로부터 테러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는 시라주딘 하카니를 임명했습니다. 탈레반은 여성의 존재를 장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성이나 비탈레반 인사를 정부 관료로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최근 2년간 투표하지 않았거나 주소가 바뀌었거나 유권자 등록을 갱신해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명단 정리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은 향후 4년간 어떤 선거에서든 투표하거나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투표 등록을 하거나 선거와 관련된 다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권자 명부에 이름을 다시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하이오주 의회는 공화당이 지지하는 투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이 법안이 선거사무소 이외 지역에 투표함 설치를 금지하고 조기 투표와 우편 투표 신청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유권자 신원 확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주당의 비판을 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의회는 다음 주에 개회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징후가 늘고 있다고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아이오와에서 직원 채용, 기금 모금 증가, 전국 언론에서의 존재 등 예상되는 조치들을 취한 것 외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비참한 철군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부활에 따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일자리 증가세가 감소하는 것을 보고 트럼프가 출마에 고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맷 게츠 하원 의원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이 궁지에 몰렸다고 본다면서도 트럼프가 출마 발표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를 기초가 그에게 충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정치에서 좋은 규칙은 필요한 만큼 짧은 시간 동안에만 후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트럼프 수석 보좌관이었던 제이슨 밀러는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99%에서 100%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2022년 중간선거 전에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극좌파 무정부주의 조직인 안티파와 극우 단체인 프라이드 보이즈가 지난 주말 또다시 충돌해 한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지난주 토요일인 4일 한낮에 워싱턴주 올림피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시민들은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및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프라이드 보이즈는 시위 참석자들을 보호하고 있던 중에 안티파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을 입은 투시 탈라 토우즈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당국은 아직 총기를 쏜 안티파 조직원의 신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시민들의 신고를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에폭타임스는 이 두 단체는 2주 전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도 충돌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ABC 뉴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미국인의 대부분은 FDA가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공식 승인한 것에 개의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아직 백신 주사를 맞지 않은 국민은 약 9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여론조사에서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들 중 16%만이 FDA가 승인하자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서 백신 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답했습니다. 대다수인 82%는 FDA의 공식 승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은 예방접종을 더 넓은 책임보다는 개인적인 선택으로 보고 있으며 단지 16%만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주사를 맞으라는 격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사흘간 전국 남녀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골드만삭스 그룹의 경제학자들이 코로나19 델타 변종 확산과 줄어드는 연방정부 재정 비용을 언급하며 올해 미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다시 한번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길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경제학자 로니 워커는 8월 말에 발표된 예상 성장률인 6%에서 5.7%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델타 변종이 확산하면서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재정 부양 지원의 감소와 느린 서비스 부분 회복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델타 변종의 영향을 언급하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불과 한 달 만에 두 번째입니다. 8월 18일 경제학자들은 그들의 3, 4분기 추적 예상치를 9%에서 5.5%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4분기 전망치는 5.5%에서 6.5%로 상향 조정하면서 신종 플루에 대한 우려가 서서히 줄어들고 서비스업 회복이 재개되며 재고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게러의 CEO로 활약 중인 제이슨 밀러가 브라질 CPEC 행사를 마치고 출국을 위해 브라질리아 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억류됐다고 디스클로즈 TV가 보도했습니다. 디스클로즈에 따르면 밀러는 브라질 대법원의 알렉산드레 데 모라에스 대법관이 브라질에서 반민주 행위 조직을 수사하는 4874 수사하에 밀러에 대한 억류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러는 화요일 밀러가 속한 그룹이 공항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히고 밀러의 성명을 전달했습니다. 밀러는 성명에서
우리는 어떠한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고 단지 그들이 대화를 하고 싶다고만 말했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알렸고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CPEC 연사 시리즈를 주최하는 미국 보수연합의 맷 슐랩은 브라질에서 사법부의 변절자가 우리의 친구 동맹국들과 함께 자유를 위해 브라질로 간 사람들의 여행이나 연설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전 세계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50개 주에서 대학 풋볼 시즌이 2년 만에 막을 올렸습니다. 경기장에는 수만 명의 관중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어깨동무를 하고 열띤 응원전을 벌이는 모습이 중계됐습니다. 대학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코로나 팬데믹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년 만에 경기가 정상적으로 개막되면서 많은 관중들은 작년에 꾹 참고 있었던 열기를 토해냈는데 대학 스포츠에 온 관중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은 대부분 대학들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트위터의 올드브라 스포츠가 올린 동영상에는 주요 4개 경기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최소 8곳의 경기장에서 수천 명의 관중들이 Fuck Joe Biden이라고 외쳤다는 점입니다. 데일리 컬러의 데이빗 헉스테드는 나는 확실히 아이들 앞에서 욕하는 걸 지지하지는 않지만 대학 축구 팬들이 다시 열광하는 것을 보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